자, 오늘은 우리가 청산별곡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 고전시가잖아요. 고전시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쌤이 늘 말을 하고 있지만 이 갈래예요, 갈래. 고전시가는 그냥 다 똑같은 고전시가 아니라 시대별로 얘가 어떤 갈래냐가 달라요. 따라서 청산별곡은 고려가요라는 갈래인 거를 알고 그랬을 때 고려가요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려가요는요, 평민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노래예요. 그런데 나중에 궁궐로 편입되는 과정을 한번 거치게 돼요. 한마디로 너무 유행하니까 이게 어머 왜 이렇게 유행하는 거야? 하고 궁궐까지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자고. 외우지 말자고요. 그쵸? 자, 평민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라는 거는 고려시대 여러분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글자는 조선시대에 나오잖아요. 그럼 평민들 사이에서 이 노래가 유행되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특징이 나와줘야 돼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즉 구전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무슨 노래를 알았어? 너무 좋은 거야. 옆집 애한테 야 진짜 개 좋은 노래가 하나 나왔거든?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또 야, 진짜 이거 듣고 보니까 완전 너무 중독성 있는데? 하면서 또 옆집 애한테 야 하나만 들어볼래? 하고 알려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구전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궁궐로 들어가서 조선시대에 한글로 채집해서 기록되는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 잘 생각해봐. 세 번째 특징도 여기서 연결되는 거야. 즉, 구전이 되려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는 건데 글자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외워서 알려줘야 돼. 그럼 구전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내용이나 부르는 게 아래다 써볼게요. 내용이나 이것을 부르는 게 나름 쉬웠다라는 거죠. 내용도 나름 쉽고 부르는 것도 쉬워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잘 외워지잖아. 그쵸? 내가 이거를 알고 외워서 알려주려면 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용이 쉽다라는 건 무슨 특징? 즉, 일상적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일상, 사랑, 이별, 그리고 여러분, 이게 평민들 사이에서 유행한 노래잖아요. 뭔가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주된 공감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평민층에서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부르는 게 쉽다라는 거는 아, 약간 외우기 쉽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외우기 쉬우려면 단순해야 되죠. 단순해야 돼. 단순한데 글자 수는 보장돼야 돼. 그럼 뭐야, 그치? 반복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단순한데 글자 수가 좀 나와줘야 돼. 아, 반복이 많았구나. 예를 들면 뭘 반복하냐면요. 첫 번째, 그냥 시어의 반복도 많고요. 식구, 그러니까 두 덩어리 이상의 반복이 많았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여음구라고 해서 잉여음 할 때 여자야. 잉여. 남을 여자예요. 즉 남는 음이 있었고 세 번째 후렴구라는 게 있었어요. 후렴구. 여음꾼 여러분 약간 단어 단위이고요. 후렴구는 좀 더 문장 단위예요. 어쨌든 둘 다 내용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어요. 근데 오로지 반복돼서 운율을 살리고 뭔가 흥겹게 만드는 요소 정도로만 들어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고려가요는 굉장히 외우기 쉽다 보니까 자, 여러분 다시 따라가 봐야 돼. 외우기 쉽고 내용이 단순해서 공감이 잘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라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데 글자가 없으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요. 그쵸? 그러다 나중에 한글로 체록됐다 여러분. 자, 한글로 체록됐다는 거는 조선시대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조선시대쯤에 한글로 기록됐을 거다라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 마지막입니다. 자, 고려가요는요, 이제 줄 단위를 넘어서서 연을 세는 분연체까지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전에 고대가요나 향가 같은 건 이 노래는 몇 줄짜리야 라고 구차하게 이걸 다 셌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가요는 이 시는 몇 연짜리야 라고 덩어리를 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연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여기가 바로 1년, 두 번째 2연,
세 번째 사면, 네 번째 사연. 끝이 아니죠? 여기 오연, 여기 육연, 여기 칠연, 여기 팔연. 이렇게 8개의 덩어리를 가진 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연짜리 고려가요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또 찾을 거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요. 매 연마다 이렇게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후렴구예요. 요게 후렴구예요. 후렴구. 자, 후렴구는 내용과 아예 연관이 없다라고 했죠? 내용과 무관하고요. 오로지 운율을 살리고 흥겹게 만드는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후렴구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여러분 또 있어. 반복이에요. 자, 어디 있어?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반복이 진짜 많죠. 자, 얘도 보면요. 이렇게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중간에 다른 말이 하나 들어있네. 이런 걸 A, B, A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A가 살얼이 났다. B가 청산이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말이 반복되다가 다른 말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자, 살고 싶다라는 건 소망이잖아요. 그럼 화자는 청산에 살고 싶다라는 거니까 청산은 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적 공간인가 봐요. 이상향이라고 해볼까요? 어쨌든 화자가 바라는 공간이야. 그럼 봐봐요, 여러분 잘 봐. 그렇다면 화자는 지금 청산에 살고 있는 거야, 안 살고 있는 거야? 그쵸? 지금 청산에 안 살고 있는 거야. 화자는 청산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화자가 지금 사는 곳에 만족했으면 청산에 살고 싶다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즉 지금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바라는 거죠. 화자는 지금 현실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머리랑 다래라는 건 여러분 그냥 머루 우리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예요. 다래는 달래. 막 봄에 달래장에 밥 비벼 먹고 이런 거 알아?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풀떼기 한마디로 소박한 음식인 거야. 자, 이런 것들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 1년은 어떤 이상향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2연 볼게요. 울어라 울어라 새요. 여러분 갑자기 새 보고 울래.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요라는 거야. 여러분 봐. 새라는 존재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요. 갑자기 새 보고 울라고 해요. 자, 근데 새는요. 울 수 있는 존재야, 없는 존재야? 없어요, 여러분. 그쵸? 문학에서 동물, 식물은 감정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새는 동물이니까 감정 표현이 불가능한데 울라는 거야. 즉 슬픔인 거죠. 슬프라는 거야. 아, 왜? 화자의 감정이 슬픈 거죠. 그러니까 새 보고 네가 울어, 울어, 울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이 울어라를 우는구나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당시엔 이게 우는구나로 해석이 됐을 거다. 어쨌든 여러분 새가 울고 있다? 그건 새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인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새는요.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는 거죠. 객관적 상관물. 됐나요? 그래서 이 새는요.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객관적 상관물. 즉 화자의 감정이 슬픔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널라와 이건 여러분 너보다라는 뜻이에요. 비교부사 급조사. 너보다 시름이 여러분 하다가 옛날 말로 많다예요.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대. 자, 여러분 화자의 감정은 뭐야? 울고 있대요. 화자는 슬퍼하고 있어요. 지금 답답한가 봐요. 자, 3연.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화자가요, 여러분. 새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대요. 우리 뭔가를 빤히 쳐다보는 거는 거기에 뭔가 마음이 있을 때 쳐다보지 않나요? 예를 들면 봐봐. 우리가 이제 학원에 오는 길에 이렇게 빤히 버거킹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먹고 싶으니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는 건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즉 새를 보는데요. 어디에 있는 새인가 봤더니 물 아래 새를 본대요. 여러분 자 물은요 보통 고전 시간에 속새로 많이 표현이 돼요.
즉 속새를 지나가는 새를 본다라는 거는 얘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 봐봐. 우리 앞에서 말했죠. 가만히 쳐다보는 건 어떤 마음이 있어서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화자는 속새에 대해서 아직 미련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봐봐요, 여러분. 이 사람이 1년에서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했었죠. 근데 화자는 어디 있었을까? 속세에 있었던 거야. 세속. 왜? 그러니까 반대의 공간 자연에 가고 싶다라고 했던 거지. 그래서 화자가 청산에 와서 살게 됐나 봐요. 그쵸? 근데 또 와서 막상 살아보니까 아, 옛날 집이 괜찮은 것 같은데 차라리 도시 생활이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 봐봐. 서울살이에 지쳐서 귀농을 했어. 살아보니까 아, 그래도 서울 살 때가 좋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 아래를 지나가는 새를 보는 건 내가 원래 살고 있던 곳에 대한 어떤 화자의 미련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뭘 가지고 새를 보나 봤더니 이끼가 묻은 쟁기를 가지고 새를 본대요. 자, 여러분들 얘가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끼가 묻은 쟁기를 가지고 새를 보는 거랑 두 번째는 이끼가 묻은 뭐 은장도를 가지고 새를 보는 거랑 세 번째는 이끼가 묻은 무기를 보고 새를 보는 거랑 뭐 이렇게 좀 세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쟁기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그때는 농민일 거라 보고 은장도는 어떤 여성이 보통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끼 묻은 무기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무인들, 약간 좀 지배계층들 이런 느낌인 거죠. 지배계층. 지식인 뭐 이런 느낌을 보면 돼요. 지배계층.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창작계층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려가요가 누가 만들어서 누가 전승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다양한 계층이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누가 창작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고. 자, 네 번째 볼게요. 이러고 저러고 하여 이런 느낌이에요. 이러고 저러고 하여 낮은 그냥 지냈어. 얼레벌레. 근데 올 이도 오리깨깨가 아니야. 갈 이도 이 말인 거야.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라. 뭔 말이야. 낮보다 밤에 더 고독하다라는 거죠. 외롭다는 거지. 외로움이 더 크다는 거야. 낮보다 밤. 그러니까 낮은 어찌어찌 지냈는데 밤은 또 어떡해?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여러분 화자는요. 고독을 느끼고 있어요. 그쵸? 자, 오연 가보자고. 자, 보세요.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던 돌인가라는 거야. 갑자기 돌 얘기를 왜 하나 봤더니 화자가 돌을 맞은 경우.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그쵸? 밀이도, 자, 여러분. 미워할 이도, 될 이도, 사랑하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사랑할 이도 없이 맞아서 울고 있대. 아, 여러분 화자가요. 갑자기 돌을 맞았대요. 근데 이 돌에 나는 뭐 이유도 없이 맞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진짜 돌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화자에게 갑자기 날아온 어떤 시련, 고난, 즉 운명적인 시련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좋다는 거죠. 화자에게 날아온 어떤 고난, 시련. 근데 그게 이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운명적인. 아무튼 이 사람은 맞아서 울고 있대요. 여기도 또 후렴구 계속 나오고 있죠?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자, 그 다음 유견 봅시다. 여러분 봤더니 어머 이게 뭐야? 그쵸? 우리 앞에서 봤던 구조가 또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어디서 봤어? 그렇지? 1연에서 봤어요. 그쵸? 1연에서 봤던 게 반복되고 있어. 살얼이였다. 이번엔 어디? 바다에 살고 싶대요. 아, 두 번째 이상형은요. 바다래요. 바다. 나무자기는 해초예요. 해초. 구조개는 굴과 조개를 먹고 바다에 살고 싶다라는 거. 이런 것들 다 소박한 음식이라. 여러분 굴 보고 굴 비싸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소박했던 거야. 자, 이번에 여러분 화자가 바다에 살고 싶대. 그 보니까 얘는 좀 약간 번덕이 심한 애인 거 아니야? 그쵸? 자, 그전엔 어디? 청산에 살고 싶다. 청산에 잠깐 살아봤잖아. 그땐 또 어디 있었어? 그쵸? 뭐 속세에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저 화자는 지금 살고 싶은 공간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가 여러분 외딴 부엌이에요. 부엌. 부엌에 가다가 듣노라. 뭘 듣나 봤더니 사슴이 장대, 높은 막대예요. 장대에 올라서
해금이 뭐냐면 여러분 악기. 악기를 켜거든 그걸 듣는데요. 엥? 이게 말이 돼요? 저 여러분 봐봐.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악기를 켠다? 사슴이 악기를 켜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높은 막대에 올라와서 중심을 잡냐고. 그쵸? 이거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그냥 진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의 실현을 이야기하며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다라고도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고려시대에 산대노름이라는 풍속이 있었어요. 즉 광대들이 사슴 가면을 쓰고 막대에 올라가서 막 악기 연주하고 이랬던 풍속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자, 나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 가다가 배부른 독이 뭐냐면 항아리야, 항아리. 독의 이거야. 우리 항아리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거를 배가 불렀다라고 표현도 해요. 같이 배랑 비슷해서. 자, 설지는 독한 술을 빚었대요. 아하, 이게 뭐야? 술독이야. 술독. 조롱꽃 누룩이, 자 여러분 조롱꽃은 진짜 레알 꽃 이름이에요. 하얗게 이렇게 풍성하게 피는 꽃이거든요. 이 여러분 누룩은요 술을 만들 때 쓰는 재료예요. 술 재료.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술이라고 치면 돼요. 누룩은 거의 술과 유사하게 쓰이는 거야. 술이 잡으니 내가 어찌하겠냐라고 말해요. 서리법이죠. 봐봐. 술이 나를 잡는데 어찌하겠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문제 여러분 쌤 좀만 더 간단히 써볼게요. 누룩이 나를 잡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를이란 목적어가 지금 생략이 돼 있죠. 문장에서는. 아, 술이 나를 잡았다. 무슨 말이야? 술이 어떻게 나를 잡아? 아, 얘를요. 한번 문장을 조금 바꿔볼게요. 내가 누룩, 술이죠? 술을 잡으니 무슨 말일까? 그쵸? 술을 마셨다는 뜻이야. 내가 술을 마셨다. 즉 술이 나를 잡아서 내가 마신 거야. 어쩔 수 없어. 라고 뭐 하는 거야?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킨 표현을 쓰고 있죠. 바로 주객전도인 거예요. 주객전도. 화자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봐봐. 그때 이런 술이라는 소재요.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일 있을 때 막 사람들이 술 마시잖아요. 드라마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면 난 안 마시거든. 쌤 술 아예 안 마셔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뭔가 안 좋은 일 있을 때 술을 마셔. 근데 술이 뭔가 해결해 주는 게 있어요? 전혀 없죠. 즉 술이라는 거는 그냥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해결은 못하고 그냥 오늘이나 잠이나 자자 하고 먹는 거예요. 체념적 도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과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겹치면은 아, 약간 체념했다. 이게 진짜 해결이 좀 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마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고려가요 하나를 배웠는데요. 좀 흐름도 길고 뭐 쉽진 않을 거예요. 자, 청산별곡의 특징 한번 볼까요? 청산별곡은 일단 이거 이제 고려가요 특징서 청산별곡은 어떤 이상향에 대한 갈망 같은 게 들어있죠. 지금 현재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내가 이런 거라도 한번 가면 좀 나아질까 이런 생각. 그리고 지금 청산별곡의 이 화자는요. 체념적 성격이 있어요. 그쵸? 너무 하기 힘드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그쵸? 그리고 현실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실 비판적. 자, 화자의 주된 정서는요. 조금은 고독하고요. 그쵸? 슬퍼하고 있어요. 울고 있다 했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구나. 다만 고려가요는 구전되다 보니까 창작층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창작층을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내용이 기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다시 익혀봤으면 좋겠어요.